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주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 경찰은 뭐 있나, 피해자 신변보호련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에는 서울 도심 지하철 역사에서 스토킹 피해자인 여성 영문이 살아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면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경찰이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로 희생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이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이 현실과 안 맞는 동떨어진 잘못된 방안이었다, 그런 증거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 신고 건수는 4,015건에 달합니다. 여기에다가 신고 안 된 스토킹 사건까지 합하면 4,500건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신고된 건수 중 경범죄로 처벌된 건수는 488건, 나머지 4,027건은 아무 처벌 없이 종료됐습니다. 단 11%만이 처벌되고 89%는 아무런 처벌 없이 가해자가 풀려난 것입니다. 2020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는 2015년 363건에서 2019년 58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019년에 583건으로 증가했는데 2020년은 4,515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기존에 신고 안 했던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글루스터셔 대학에서 강의하는 제인 몽크톤 스미스 박사는 영국에서 벌어진 372건의 살인사건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8단계로 이루어진 패턴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인 몽크톤 스미스 박사의 살인사건 8개 패턴, 우리나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지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1번서부터 8까지가 8단계입니다. 첫째, 1단계입니다. 연인관계가 되기 전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이나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2단계, 연애가 진지한 관계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3단계, 강압적인 통제, 두 사람의 관계를 강압적인 통제가 장악합니다. 상황 발생, 연애가 끝나거나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5단계, 갈등이 고조됩니다. 스토킹이나 자살, 협박 등 통제하려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합니다. 6단계, 생각이 변합니다. 가해자가 복수나 살인 등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7단계, 계획입니다. 가해자가 살인에 쓸 도구를 구입합니다. 희생자가 혼자 있는 기회를 엿봅니다. 8단계, 살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4단계,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이 갈등이 고정되고 결국은 이 단계에서 살인할 계획을 세우고 8단계 살인하게 됩니다. 4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여성의 전화가 2019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입니다. 살인 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살해된 여성은 97명, 살인 미수 피해 여성은 131명.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총 살인범죄 건수 849건 중 7.8%가 연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2019년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45,065건으로 2019년 47,378건에 비해 4.9% 줄었다고 합니다. 요거 주는 거는 수치가 나와서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 가정폭력 많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2019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입니다. 연간 성폭력 피해자가 한국에 32,029명, 20살 이하 여성 피해자 7,856명, 30살 이하 여성 피해자 18,716명. 우리나라 완전히 성폭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현황 및 정책 지원 방안에서 출처에 나옵니다. 41% 성폭력 피해자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 67.8% 성폭력 피해자 사건 1년 내 자살 생각 비율 67.8%랍니다. 다음에 교제 살인 사건입니다. 가해 피해자의 교제기간, 페미사이드 판결문 427건 분석했는데 1개월 이내 4.2%, 여기서 가장 많은 거는 6개월에서 1년 21명 20.4%,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 30명 21.4%, 2년 이상 26명 18.3%, 6개월 이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제 살인 가해자의 폭력 전력은 52건입니다. 살해 당시 배우자 또는 연인에게 결별 요구했거나 결별 상태였던 여성은 98명, 약 29%입니다. 사귀다가 그만해자고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살해합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1년 4월 20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1년 10월 21일 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공포일 21년 7월 6일, 2021년 7월 6일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제정. 연애 스토킹 관한 처벌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 대하여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부터 마까지 있고 요 사항입니다. 다음에 2장으로서 스토킹 범죄 처리 절차, 사법 경찰 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된다. 4가지 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 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음에 벌칙입니다. 18조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범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스토킹에 따른 범죄 처벌 종류입니다. 요거는 형법에 있는 법률인데 폭행에 해당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료, 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형법에 또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은 형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에 인터넷 보니까 스토킹 예방법이 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지인들과 만날 때 되도록 개인정보 주지 않기. 둘째,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비공개 설정한다. 셋째, 모르는 사람이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는다. 넷째, 상대방이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스토킹 대처법 문제점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스토킹 대처법 문제점이 있는데 대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를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셋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제재도 이를 위반하고 스토킹이 지속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이 불법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스토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스토커가 살인을 실행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셋째 단계하고 넷째 단계 사이에 자기 통제가 이제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다. 그렇다면 스토커는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벌써 스토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킹 대처법이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제이 몽크톤 스미스 박사의 살인사건 8개 패턴이 있는데 4단계 보면은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발생. 이 4번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넷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의 제재도 이를 위반하고 스토킹이 지속된다면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고조하고 생각 변화가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정도 되면 벌써 스토커가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킹 대처법에 좀 현실에 안 맞다 이겁니다. 사진은 서울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현장, 경찰이 폴리스 라인 치고 경찰이 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피해자 기다린 뒤 보면은 피해자 직장까지 따라가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상황 발생, 연애가 끝나거나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발생하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 옮깁니다. 신당역 스토커도 영문을 통제할 수단이 불가능이자 살인을 계획 세우고 혼자 있는 시간대에
절렀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가 처분 단계 신청해서 수도권을 구속 수사하여 경찰이 24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인사건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기간 때 본인이 아닌 가족도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잘 만들어도 운영의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신변보호 노력 없이는 법도 살인을 못 막습니다. 개인은 경찰 보호를 못 받으면서 사설 경호를 고용하든지 24시간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쉽지 않습니다. 중부경찰서가 전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구상정을 신청했으면 16일 오후 3시 전씨에 대해서 영장 실질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전씨는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범인데 사람을 해쳐도 영장 실질 검사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화면에는 경호업체, 어느 경호업체, 에이스가드라는 경호업체 인터넷 사이트를 봤는데, 신변보호, 데이트폭력, 스토킹, 안심동행, 법정동행은 1시간당 10만원입니다. 2시간은 15만원이고 1시간 5일은 40만원, 1시간 20일은 140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경호 8시간 20만원입니다. 분쟁 경호 8시간 2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신변보호, 데이트폭력, 스토킹, 안심동행은 상당히 비쌉니다. 얘가 1시간당 10만원씩 받습니다. 오른쪽 거보다 비쌉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해도 24시간 근접 경호가 아닌 이상 소용없습니다. 대통령, 장차관,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있다고 해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의 전반 팀이 구성되면 모를까요? 그래서 여기 해답이 이현철 경호 아카데미 대표 분이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해서 올해 4명만 4분이 돌아가셨는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국가지원 개인정보 서비스를 제한한답니다. 스마트워치 112 신고는 이미 늦은 대처가 됩니다. 전문 경호원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경호를 하는 상황이 최대한 극한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 경호를 고용하지 않을까요? 비용이 부담입니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철 경호 아카데미 대표의 의견입니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단계를 나누어 민간 경호를 이용하여 개인 경호를 단기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여러 항목으로 진행하면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범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신변보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양측 다 구할 수 있는 경호 지원 서비스를 진행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 청원 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스토킹 살인 예방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스토커가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단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경호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공인된 경호업체에 의뢰합니다. 공인된 경호업체에서 파견되어 피해자를 약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24시간 신변 경호를 수행합니다. 경호비용은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이 부담하기는 힘듭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 효과는 스토커로부터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스토커가 사람 해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은 여성으로 한정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스토킹 살인성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